안녕하세요. 민음사TV 구독자 여러분, 민음사 해외문학팀 편집자 박혜진입니다. 지난 4년간 편집자로 일하며 가장 바빴던 때를 꼽아보자면 민음사의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탔을 때, 그리고 BTS가 소설 데미안을 테마로 앨범 윙스를 발표했을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BTS는 자신들의 세계관을 구축하는데 인문학의 다양한 레퍼런스들을 활용해 인문학 아이돌이라고 불리죠. 그 중에서도 2016년 발표한 앨범 윙스는 데미안에서 영감을 받아 소년의 성장과 방황에 대한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데미안은 세계적인 고전을 넘어 지금 가장 힙한 K-팝 씬에서도 영감을 주는 소설이 되었을까요? 세대불문 사랑받는 성장소설의 경전, 데미안을 3가지 키워드로, 그리고 BTS 윙스와 함께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두 세계입니다. 윙스의 쇼트 필름은 데미안의 유명한 문구로 시작되는데요. 그곳에서는 두 세계가 뒤섞였다. 밤과 낮이 두 극으로부터 나왔다. 라는 문장입니다. 완전한 암전 아래 래퍼의 낮은 낭독 이후 곧바로 떠오르는 비긴이라는 문구와 백색 화면은 어쩌면 두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두 번째 쇼트 필름인 라이에서도 침대 2개가 등장하는데요. 한 침대에 앉아서 다른 침대를 바라보는 모습이 이 이분화된 두 세계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이분법은 어린아이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요. 왜 캐롤에도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앤지 나쁜 앤지 라고 이분법적으로 설명을 하죠. 이렇듯 싱클레어 역시 세계가 빛과 어둠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빛의 세계는 어머니와 아버지로 대표되는 집 안의 세계입니다. 사랑과 엄격함, 좋은 관습, 학교가 이 밝은 세계에 속합니다. 어둠의 세계는 집 밖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술 취한 사람들과 음침하고 폭력적인 것들, 살인이라고 묘사합니다. 싱클레어는 빛의 세계에 속하면서 어둠의 세계를 호기심에 곁눈질하지만 이내에 다시 빛으로 피신하는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완벽한 이분법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는데요. 이 균열은 휘파람 소리와 함께 찾아옵니다. 이 휘파람이 바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싱클레어의 동네에는 거칠고 폭력적이기로 유명한 크로머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싱클레어의 기준에서 보면 어둠의 세계의 상징과도 같은 아이죠. 싱클레어는 호기심 때문에 크로머와 어울리던 어느 날 허풍을 떨다가 그만 거짓말을 하고 마는데요. 크로머는 이 약점을 이용해 싱클레어에게 돈을 뺏기 시작하고 정신까지 쥐고 흔듭니다. 이때 크로머가 싱클레어를 불러내는 방식이 바로 휘파람입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집에 있던 싱클레어는 휘파람 소리와 함께 어둠의 세계로 소환당하는 것이죠. 쇼트필름에서도 이 휘파람 소리가 반복적으로 들리는데요. 이때 휘파람은 안온한 유년기가 끝났음을 알리는 사이렌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크로머를 만나고 돌아온 싱클레어는 이렇게 읊조리는데요. 우리 집 현관마루에서는 더 이상 안전의 냄새가 나지 않았다. 세계가 내 주위에서 무너졌다. 쇼트필름에서도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두 번째 쇼트필름 라이에서 지민 씨가 선악과를 베어물자 하얀 설원 풍경이 액자 속으로 이동을 합니다. 순수로 상징되는 유년기가 하나의 추억이 되었음을 암시하는 메타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민 씨처럼 낯선 세계를 마주한 우리의 주인공 싱클레어 앞에 나타나는 인물이 바로 데미안입니다. 한 학년 높은 전학생인 그는 어쩐지 성숙하고 어른스럽게 느껴지는데요. 그는 싱클레어가 처한 위기를 눈치채고 정말로 그가 약점을 잡힐 만한 죄를 지은 것인지 물어봅니다. 싱클레어가 믿고 있는 선과 악의 규범은 과연 어디에서 왔는지, 단지 학습된 것인지 아니면 그 스스로 고민하고 동의한 것인지 물어보죠. 왜냐하면 싱클레어가 크로머에게 휘둘리는 것은 단지 크로머가 무섭기 때문이 아니라 싱클레어 자신이 이 어둠의 세계에 발을 담궜다는 죄책감 때문임을 간파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추구했던 그 모범적인 삶은 정말로 존재하는 것인가? 존재한다면 무엇이 좋은 삶인지 누가 결정할 것인가? 싱클레어는 데미안이 던진 이런 질문들이 크로머에 휘둘리는 생활로부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고 직감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소설 데미안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설명하는 아주 유명한 문장이 있죠.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암락사스.
주인공 싱클레어가 데미안으로부터 받은 쪽지의 내용인데요. 기존의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로 향하려는 자, 성장하는 주인공을 상징하는 이미지가 바로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하는 새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는 어디로 향해 가는 걸까요? 이 새가 향해 가는 곳, 암락사스가 바로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 암락사스는 선과 악을 모두 주재하는 신화 속의 존재입니다. 선악의 모습을 모두 가진 암락사스에게 향한다는 것은 세상이 정해놓은 선악의 기준을 비판 없이 그냥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을 능동적으로 고민하고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으로 주인공이 나아갈 암락사스의 세계는 선과 악, 착함과 나쁨과 같은 단순한 이분법의 세계가 아닙니다. 진짜 세계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복잡 다단한 세계에서 판단은 주인공 스스로의 몫이라는 것을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알을 깨고 나오는 행위 자체는 싱클레어의 몫이라는 겁니다. 주변 인물들이 알을 톡톡 건드려줄 수는 있지만 깨고 나오는 행위 자체는 주인공인 싱클레어가 직접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장면에 이르면 데미안에게 싱클레어가 키스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키스를 하고 눈을 떠보니 데미안이 사라져 있습니다. 사실은 처음부터 데미안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요. 그러고 보니 쇼트필름에도 데미안으로 상징되는 존재는 나오지 않죠.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은 결국 스스로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어떤가요? 용기가 불끈 솟으며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같기도 하고 반대로 허허벌판에 혼자 떨어진 것처럼 더 막막해지지는 않나요? 햇새도 나 자신에게 이르는 길이 절대로 낭만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 지금 알고 있다.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는 길을 가는 것보다 더 인간에게 거슬리는 것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그러고 보면 쇼트필름의 마지막 7편 어웨이크의 끝부분에서도 진 씨가 유년과 알로 상징되는 커다란 방을 나와 좁고 어두운 통로를 지나갑니다. 앞으로의 길들이 순탄치만은 않음을 암시하는 것 같은데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가며 편안하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의심하고 질문하며 나 자신에게로 이를 것인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망치러 온 나의 구원자 데미안의 줄거리였습니다. 정말 좋은 소설은 사람을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로 만든다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당신 정말로 어른 맞아? 당신 정말로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 거 맞아? 라고 묻는 데미안은 진정한 의미의 성장소설이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미음사의 세계문학 전집은 전 서울대 도거동문학과 교수이자 괴테 금메달을 수상한 동문학의 거장 전영애 선생님의 번역으로 가장 신뢰도 높은 데미안 중 하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997년 전영애 버전의 데미안에서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라는 문장이 탄생했는데요. 그전에는 대개 새는 알을 깨고 나온다 로 번역했다고 하죠. 하지만 알을 깬다라는 단어가 독일어에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세가 굳이 투쟁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단어가 바로 소설을 관통하는 주제어라는 점에서 보다 부드럽게 윤문하지 않고 그대로 번역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듯 독일어 특유의 건조하고 견고한 문체로 가장 원서에 가까운 감동을 느껴보고 싶은 분들이라면 미음사의 데미안을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데미안 그리고 BTS의 윙스와 함께한 미음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